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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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팬들이 난리 나도 상관없습니다. 소신껏 얘기한 건데 뭐 내가 뭐 옷이 잘릴 데도 없어요 나는. 후원도 안 들어와. 나 굶어 죽게 생겼어. 난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신 분들 중에 패드립, 색드립, 허위사실 유포, 쌍욕 등 불법적인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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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법 또는 쓰레기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영상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캡처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은 오캠이나 오픈 캡처가 있습니다. 개그맨 최군과 관련 함께 일했던 지인이나 최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 인기 BJ들의 군 연기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도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아프리카TV 운영자에 의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 또는 BJ나 매니저에게 부당한 경우를 당한 분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자, 호칭 똑바로 하시고요. 유신님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싸움에 너 같은 늙은이가 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내가 껴도 될까 안 될까 허락받으면서 꼈나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아니, 인터넷신문 기자와 클린UCC 시민단체 대표한테 구독자 수랑 그런 게 안 되니까 낄 때 끼지 마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신태일 각건배 보내는데 1등 공신이에요. 예, 저는 방심위 관계자한테 직접 질렀습니다. 직접 질러가지고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가 보낸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까지 내가 보낸 사람들이 콩밥을 먹고요. 아주 방송을 접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전적을 자랑하는 장수가 신태일 따위 다시 지금 돈 떨어지니까 복귀하려고 하는 거 못 막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죠. 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만하시고 아까 저기 이제 제 소송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몸살 때문에 방송을 하루 이제 월요일 날은 좀 일찍 끝내고 못하니까 뭐 유신이 패소했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재판은 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지난주에 했고요. 첫 번째 재판은 원래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증인, 그러니까 증거,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체크만 하고 다음 일정을 잡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재판은 1월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끝났다.
유신 졌다, 뭐 항소심 준비한다는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첫 재판은 지난주에 있었고요.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다음 재판은 2018년 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아마 개그맨 최군이 증인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판 형사 재판 그렇게 일찍 안 끝납니다. 그리고 아직 그 본건 다루는 재판은 진행도 안 됐고요. 아니 박근혜랑 그 국정농단 사건 보시면도 몰라요? 첫 번째 재판을 하면 형사 재판을 하면 그 증거 인부가 있습니다. 뭐 경찰서 조서 뭐 진술서 뭐 그러면 그거 인정합니다 안 합니다 인정합니다 안 합니다 이걸 다 빼요. 그 다음에 증인 신청이나 뭐 다음 증거 신청이나 이런 거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에 두 번째 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아마 최군이 증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달라는 그걸로 들리는데 거기까지만 아세요. 뭐 재판 날짜가 언제인지 뭐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각건배가 남혐 방송을 했었죠. 오버워치로 하다가 새로운 채널 만들어가지고 배틀그라운드로 다시 복귀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놓고 이제 해외 플랫폼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마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일이 그동안 번 돈으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유튜버들을 의해서 전달이 됐었는데 이번에 복귀 시도를 했어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김윤태가 지금까지 수차례 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느금마 엔터테인먼트를 전원을 다 퇴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퇴출이 안 된 게 푸어 지금 뭐 복귀했습니다 하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이유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지금 계속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빈자리라서 방심위가 사실상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 느금마 엔터테인먼트는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보를 계속 해주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그렇죠. 유튜브를 더럽히고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방심위 쪽에도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태일이 뭐 복귀한다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욕 한마디 하시면 다 캡처해서 제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12월 6일 날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 발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튜브나 트위치 TV나 페이스북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무조건 우리는 해외 플랫폼이니까 배째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도 그렇게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외 플랫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상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모티콘 도배는 차단이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자, 하여튼 뭐 신태일 관련해서는 그렇게고요. 느금마 엔터테인먼트는 클린 UCC에서 전체 다 아웃 리스트입니다. 유튜브 아웃 리스트입니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시우가 이제 출소가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TV 은우와 무슨 뭐 같이 생활하게 돼 있다, 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돼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국내의 어떠한 플랫폼이든 이시우가 활동하게 되면 뉴스 커뮤니티와 클린 UCC의 애정어린 시선으로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어떤 플랫폼이든 만약에 중소규모의 그런 성인 플랫폼이라면 아마 저희 뉴스 커뮤니티와 클린 UCC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냐면 저희가 계속 고발할 거니까. 뭐 이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저는 문제 없는 거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고발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집중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의 불법 사항,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고발 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떤 플랫폼이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방송을 안 하시고 자숙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인도 안 한다고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렇고. 그런데 다시 복귀를 해서 흑역사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아마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클린 UCC 그리고 모든 여성 시민단체와 전쟁을 각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저한테 뭐 언제 출소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본인이 알리겠지 않을까요? 자, 뭐 은우가 알리든가. 은우가 그 BJ 은우가 목포에서 재판할 때도 왔던 걸로 기억이 있어요. 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은우 쪽으로 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열심히 방송하시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야, 이방희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일하게 또 후원을 유일한 건 아니죠. 10,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우에 관련된 거는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동액 자살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 네. 자, 동액 자살 사건 결정적인 증인 바로 로렌입니다. 네. 지금 이제 로렌도 슬퍼하고 자숙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다시 복귀하고 여성 게스트 방송을 재개했더라고요. 수상합니다. 네, 그렇게 막 슬퍼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액 자살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이 저희가 지금 제보를 받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정적인 증인이 로렌입니다. 그러니까 왜 로렌이냐? 그날 지인에게 부탁해서 여성 2명을 그 지인의 지인 2명을 요청한 게 로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결정적인 제보를 몇 건 받았는데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여성들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동액 자살 사건과 지난 그 여름 그 세야 집에서 있었던 이 성추행 사건에 관련해서 결정적인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만 되면은 저는 많은 진실을 밝혀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동액이 팝콘 TV에서 스카웃 돼가지고 아프리카 TV로 스카웃 돼가지고 인기가 고공행진할 때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로렌 역시 당시 여성 게스트를 소개받아서 상당히 지난 여름에 사실상 신예 중에 양대 축이었습니다. 네. 뜬 것이 사실상 그때 당시 여름하고 뭐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TV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예로서는 양대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BJ들 뭐 남순이나 K라든가 세야라든가 다른 여성 합방하는 BJ들이 있었고 새롭게 떠오르는 BJ로서는 팝콘 TV에서 이적한 동액 그리고 갑자기 여성 게스트를 섭외력을 보여주면서 뜨기 시작한 로렌 이 2명이 뜨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세야 집에서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이제 합석을 이제 술을 같이 이제 먹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성 게스트들을 로렌이 지인을 통해서 섭외를 했단 말이죠. 그 로렌이 부탁했던 그 사람의 정체 수상하다. 그리고 그 소개받은 그러니까 로렌도 모르는 로렌이나 세야나 동액도 모르는 그 여성들의 정체가 수상하다. 퀘스천. 저는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수상하다. 왜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소개받았거나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검증된 사람들을 대부분 초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먼저 방송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합동 방송을 하거나 합석을 할 때는 이미 검증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검증 안 된 사람. 왜냐?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방송에 대해서 인지돼 있고 아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세야나 동액하고 로렌하고 같이 그 합석을 할 때 여성을 부를 때는 로렌이 지인에게 부탁해서 새로운 여성들을 소개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따르면 지인의 소개로 받은 지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 너 말고 씨.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수상하다. 그래서 저희들 제보 쪽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분 정체가 확실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아니라 지인에게 부탁받아서 당일날 데려. 그러니까 로렌도 그 지난주에 그 해명 방송을 하면서 본인 책임이다. 본인이 지인에게 뭐 사실은 원래는 사람들한테 그 로렌의 지인으로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본인의 지인이 아니라 지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지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심받고 그때 당시에 다크호스로 이적하고 나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인기를 얻고 있던 동해에게는 그 자리가 엄청난 이제 파국을 맞는 자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동해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총대를 맺고 본인이 안 했는데 총대를 맺고 미국까지 갔는데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죽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그 발언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소식을 지인이 팝콘 TV에서 동행 아이디로 알리면서 이제 이게 진실 공방이 나왔는데 세아는 공식 방송 자기 그 해명 방송 2번을 통해서 자기는 무관하다. 자기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뭐 DNA를 잠깐 검사하고 유가족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 라고만 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의 그런 나온 내용들만 보면 상당히 우리는 퀘스천을 칠 수밖에 없다. 누가 로렌에게 여성들을 소개해준 지인의 정체, 위치, 그 다음에 그 소개받은 여성들의 정체, 이게 지금 전혀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송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확인된 바도 없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여성들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만취된 상태였는가 아니면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가.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 힘내이소. 하마야님 아이구야 헤릿 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후원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투네이션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적어드릴게요. 하마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동액을 지목해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그 피해 여성이라고 한 사람이 만취 상태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게 동액의 책임으로 하고 그냥 무마가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지상파 탐사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면 저보다 더 많은 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결정적인 증인은 로렌이다. 왜? 동액과 세야의 입장이 극명하고 그 다음에 로렌은 해명방송에서 세야 형 책임은 없어요. 그냥 장소만 해준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로렌이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는 이야기를 유가족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로 지금 예전에 강남역 왁싱샵 여사장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인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거든요. 1심에서 벌써. 근데 그 영상, 그 범죄자가 봤던 그 영상에 대한 제작자에 대한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그 팬들은 무슨 책임을 지냐라고 오히려 팟캐스트에 와가지고 저한테 따져 묻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강남역 왁싱샵 여사장 살인사건과 이번에 동액 자살 사건 그리고 지난 여름에 그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의문에 대해서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떠한 진실이 나오더라도 누가 지금 책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실이 있더라도 죽기 전에 그 당사자가 억울하다라고 지인한테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면 분명히 누군가는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키는 로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로렌에게 저도 취재 요청을 지금 세야한테는 이메일로 취재 요청을 또 했는데 확인했는데 지금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로렌 같은 경우는 아직 이메일조차도 없어가지고 합동방송하고 계속 또 이제 자기도 활동 복귀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로렌의 이메일 주소나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고 연락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 소개해주신 지인의 누군가
뭐 하는 분인가? 그리고 그 지인이 소개해준 2명의 여인은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선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안 가요. 예. 제가 겪어본 경찰은 거기까지 안 갈 거라는 게, 물론 투철한 그 수사 의식을 가지고, 그런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면 다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의견 들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뤄졌고 폭로됐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동핵 자살 사건,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인인 로렌, 이 모든 키가 로렌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로렌이 그 지인에게 부탁을 한고, 그 다음에 그 지인이 지금까지 로렌이 합동방송 할 때마다 소개시켜 주신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일반 자기 지인인지, 그리고 그 여성들, 소개받은 여성들은 전혀 모르는 남성과 술자리에 합석할 정도의 그런 의식을 가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본인의 지인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지인이 내 지인이잖아요. 지인이 부탁했다고 그 밤에 와서 모르는 남성들과 술자리를 할 정도, 그 소개한 지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로렌의 지인이 소개시켜준 지인들이기 때문에 로렌과는 몰라요. 모르는 남성 BJ들과 그 지인이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같이 술 마실 수 있는 지인 여성들,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의혹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 여성 BJ 실종 사건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제가 몸살 때문에 원래 월요일날 다뤄져야 될 사건인데, 이게 이제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미스터리. 그래서 요거 좀 얘기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당사자가 지금 자, 제보 메일을 좀 보고요. 자, 내용인데요. 자, 먼저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자, MBN에서 11월 23일, 지난주 목요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귀갓길 납치 실종 신고 3시간 만에 검거. 서울의 한 여성이 귀갓길에 납치됐다가 경찰의 수색으로 3시간 만에 겨우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영학 사건 이후 실종 신고에 경찰이 적극 대응했기 때문인데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19일이면 1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서울 강남 지역의 신고지 인근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이후 신고한 지 3시간도 안 돼 이 여성은 근처 한 남성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귀갓길에 납치된 이 여성은 남성의 집으로 끌려가 봉변을 당할 뻔하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찰의 발빠른 움직임은 이영학 사건 이후 실종 신고에 범죄가 의심될 때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 실종 수사팀이 현장에 진출해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형사 또는 관계된 모든 부처를 동원해 철저히 수색을, 이영학 사건으로 거센 질타를 받은 경찰이 이번에는 신속한 대응을 또 다른 범죄를 담았다. 자, 이게 이제 19일 사건인데 소름 돋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당일 19일 새벽에 아프리카 TV에서 김장 방송을 했습니다. 그 전날이죠. 18일 날 김장 방송을 하고 이제 술을 먹었습니다. 뒤풀이 방송을. 그때 이제 뭐 누가 싸워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그 19일 새벽에 거기에 참여했던 모 BJ 방송을 라이브가 하고 있었는데, BJ S모 여BJ가 뒤풀이 이후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그 김장 방송을 주최한 BJ 핸드폰으로 어머니가 다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당시 그 BJ S모는 모 남성 BJ와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그 주최한 BJ는 즉시 그 남자 BJ에게 남자 BJ는 택시에서 내리는 것까지 봤다고 주최자에게 진술했고 후에 그 어머니 그리고 그 같이 택시 탔던 남자 BJ 그리고 이제 주최자 셋이서 일대를 방송 후에 수색하게 되는데 후에 그 주최자 방송국에 공지가 올라오는데 기사 내용에 3시간 만에 찾았다는 내용이랑 찾았다는 공지에 올라온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다. 김장봉사가 있었던 날인 18일 뒤풀이를 하면서 날 넘어가서 19일 새벽에 실종됐었다. 이 부분이 일치된다고 하고요. 유튜브가 팝콘TV가 왜 종료됐죠? 팝콘TV가 왜 종료가 됐죠? 잠깐만요. 팝콘TV가 갑자기 종료가 돼가지고 자, 팝콘TV가 갑자기 종료가 됐어요.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못 봐가지고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방송 시작을. 아까 다른 분이 알려주세요. 무슨 방제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그렇구요. 자, 비율은 똑같습니다. 계속 튕긴다고요? 아. 자, 주최자 공지에 구체적으로 실종된 BJ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가 없다. 얘기가 알려지면 아프리카TV가 곤란해지기 때문이었을까요? 라고 제보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사가 난 후에 실종됐던 BJ 방송에 들어가 봤더니 영상 중 한 개의 제목이 금주선언이라는 영상이 있었다. 뭔가 그날 큰일을 겪은 게 분명하다. 실종됐었던 BJ한테 스토커가 있었다고 당시 라이브 채팅에 채팅으로 수두룩하게 올라왔다. 확인이 안 된 부분은 그 BJ가 강남 거주자인지 아마 강남 거주자라면 99.9% 본인이 맞을 거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TV 김장봉사를 11월 18일 날 하고 방폭이 그냥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운영자가 왔었던 거 제가 못 봐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날 지코와 거루의 싸움이 있었죠. 뒤풀이 방송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이제 확인 후에 기사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주 소름 돋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말도 해도 열혈팬이나 팬이라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여비제이들이나 다른 BJ들한테도 지금 비상 상황이고 연말 행사나 시상식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연말 그 대상 시상식의 표를 그 특별 좌석 표를 팔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스티커 150개? 스티커 150개 한 15,000원 상당으로 유료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산 사람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성 BJ 관련된 사건이었다면 뭐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익명으로라도 좀 알려야 될 주의사항을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자 이거를 만약에 사실인데 쉬쉬해가지고 숨겼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취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콘TV 서버가 좀 안 좋으면 딴 데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정황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방송 출연. 자, 요즘 뭐 아프리카TV가 이게 뭐 새로운 컨텐츠인가요? 투자를 한다는데 새로운 컨텐츠가 아주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보 내용이면 밀양 집단 강간 성폭행 사건에 연관된 그 사람이 아프리카 그 BJ 방송에 출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그 BJ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그 가해자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방송에 출연한 내용이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 떴는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지역 고교생들이 여중생을 2004년 1월 중반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등지에서 밀양공업고등학교, 밀양밀성고등학교, 밀양세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밀양시 창원시 지역 거주 남학생들과 창원해보 직업전문학교 학생들 115명에 의해 울산광역시 중구의 모 여중에 다니는 최모양 자매와 그들의 고종사촌인 창원시에 사는 노모양, 그의 창원시에 거주하는 모 여중생 등이 성폭행을 집단으로 당한 사건인데,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모 BJ, K모 BJ 방송에서 있는 BJ인데, 그 BJ의 그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밀양 사건에 그 관계가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출연을 하게 돼서 충격을 주게 된 그런 상황인데, 요것도 저희가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추가로 해서 확인을 해서 기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확인은 된 것 같아요. 뭐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게스트도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얌님 잠깐만 적어드리고, 자, 주중에 기사화될 예정이니까 기사화되고 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얌님 투네이션으로 아까 5만원 후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중이라서.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틀을 못했더니 밀렸네요. 자, 문신 관련된 건데요. 지금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인터넷 방송에서 문신 자랑하면서 나오는 그 BJ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3일 전 기사입니다. 11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로 공중파 방송에서 가수 등 연예인들의 문신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위에 옷을 입는 방법으로 시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MCN 다중채널 네트워크 플랫폼에서는 남의 일이다. 많은 BJ가 문신을 노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방심위 규제로 공중파에 사라진 문신.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제28조에 의거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으로 방송에서 직접적인 노출을 규제해왔다. 최근 방송사에서 문신으로 인해 제재받는 사례는 없다. 지난 2011년 11월 케이블 채널 엠넷 비틀즈 코드가 출연자였던 전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이준호의 문신 때문에 권고를 받은 정도가 최근 사례다. 방송사에서는 엄격하게 출연자의 문신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5일 한 지상파의 방송의 PD는 방송의 경우 출연자에 대해 제작진이 사전에 조치할 수 있어 방통심의를 고려해 엄격하게 적용한다. 청소년에게도 노출하지만 제재는 전무. 하지만 MCN의 경우 대부분의 방송을 BJ 스스로 판단하고 진행하다 보니 규제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프리카TV 경우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할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시청을 제한하고 있지만 문신의 경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성년자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BJ들의 문신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BJ들은 경우 신체 일부가 아닌 상반신 문신을 한 경우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아프리카TV 한 시청자는 가끔 문신을 보고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다며 옷을 입는다던가 가리는 방법을 통해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 노출에 대해 운영자의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문신 노출과 관련해 인터넷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쓰레기 같은 논리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심지어 문신 시술하는 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BJ 창현 같은 경우에는 돼지 비계인가요? 거기에다가 문신을 시술하는 장면을 그 장면을 한 거를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원래 문신 자체가 의사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다 비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타투의 합법화에 대해서 저는 일부 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다만 그것들을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몸에 문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지우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고통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로 청소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많이 그걸 하거든요. 뭐 커플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보이지 않는 곳이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타투를 하는 건 옳으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 안 돼. 그래서 막 그걸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의사가 피부과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신한다 그러면은 무시당하는 풍조가 있어서 하지만 설득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의사의 그런 관리 하에서 전문 자격증 제대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담배나 흡연이나 술이나 이런 거를 권장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뭐 영화 다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사나 이런 걸 검색해서 많이 보는데 킹스맨에서 그게 나옵니다. 뭐 이거 미리 또 뭐라고 하죠? 내가 미리 말하는 건가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킹스맨 2에서 보면 그 마약계의 여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설탕을 그러니까 같은 그 부하가 설탕 좀 달라고 하니까 커피 마실 때 야 아니야 설탕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팩트 폭행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설탕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약도 나쁘지만 설탕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술과 그 사이에도 도배를 하네. 술과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팩트 폭행입니다. 나는 영화에서 악당이 팩트 폭행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는데 그 악당이 팩트 폭행을 했어요. 야, 마약으로 죽는 사람보다 설탕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다. 원래 설탕이 더 유해하다. 이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 사실 소금도 그렇거든요. 소금도 사람들이 그 적정량을 넘어서 짜게 먹으면 안 좋아요, 몸에. 예, 설탕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그런데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류 지금 전 지구상에서 마약으로 죽는 사람보다 술과 담배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술 때문에 간암 걸리고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리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담배나 술이나 설탕은 제한하지 않고 왜 마약만 제재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마약도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설탕이나 이런 것들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설탕이나 담배나 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치료해야 될 사회 비용이 병원이나 치료나 이런 슬픔을 막 죽음을 겪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나는 담배나 술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기분 좋을 수 있을 만큼만. 그렇죠? 그래서 담배도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담배보다 중독성이 없는, 그러니까 효과나 맛이나 향은 똑같은데 독은 안 주는 그런 게 이미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왜 담배를 못 이길까요? 담배 회사에서 반대죠. 왜? 중독성이 없으니까. 그냥 담배하고 똑같아. 담배하고 느낌도 똑같고 그냥 똑같은 느낌인데 그게 만약에 유통이 다 되고 그게 되게 되면 담배가 안 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 회사가.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이 영화에서 참 나는 오락 영화라도 이런 것들을 참 짚어내는 영화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의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따가 롤 연승전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몸살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유희님 안녕하십니까? 네. 포크맨입니다. 네. 네. 오늘은 주제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좀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슈에트라는 그 스트리머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팀 포트리스 2를 주로 컨텐츠로 하는 그 스트리머인데 이 사람이 그 스트리밍 하다가 중간에
아동 포르노를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내용은 네. 알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들었는데 지금 활동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어떻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한 스트리머가 방송 중에 이제 아동 포르노물을 노출한 사건. 이거는 뭐 저희도 제보가 들어왔었고요. 이제 기사를 쓰려다가 네. 다른 데는 기사가 났는데 저희는 네. 일단은 보류를 했는데 문제죠. 보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당사자나 이 일부 팬들은 걸린 게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동 네. 포르노물을 보면서 성적인 그런 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좀 그거는 천박하고 좀 추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존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네. 무슨 그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수님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이게 까칠함이 나와가지고 쇼타로는 그 취향이고 그 로리타는 범죄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교수라는 사람이. 그분의 논리니까요. 모든 여성의 논리가 아니라 그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든 소녀든 성인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악용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돼야 될 거고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페미니즘에 중독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네.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교수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대학 교수가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네. 그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박사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뭐라고 의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존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네. 말에 대해서 존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지 그 사람들의 허울에 느낄 게 없어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수님의 아들을 어린 아들이나 손자를 누가 어떤 나이든 여성이 그런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 페미니즘도 역지사지가 있어야지 자기 일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그 여권 투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애들입니다. 그것도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네,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닐 역-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설마 그거 나오시려는 거 아니겠죠? 아니요. 안 해, 오늘은? 꺼져. 네, 오늘 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요.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자, 전화 주실 분들 전화 주시고요.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늘 내가 할 말 다 해요. 뭐 자기가 그게 자기한테 그 구미가 닿는다고 해서 유시님 입원했는데 저는 항상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각건배랑 신태일 패밀리 그 남염 여혐 논쟁이 있을 때도 나는 남염 여혐이 문제가 아니라 혐오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든 누구른가를 이유 없이입니다. 이유 없이 혐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성애자야. 그때 어떤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강제로 막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 그러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혐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피해자니까, 범죄를 당했으니까. 하지만 자기한테 피해를 안 준 모든 동성애자들을 다 혐오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자기가 동성애자는 이유만으로 이성애자들이 막 집단 왕따림이라든가 막 괴롭힘을 줬어. 그럼 그들을 혐오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이성애자를 혐오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한 사람들, 뭔가 잘못된 그릇된 그런 언행을 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은 나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두순을 혐오한다. 김길태를 혐오한다. 유영철을 혐오한다.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악질 죄인들한테 사람은 미워하지 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쓰레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미워할 수 있죠. 왜 못 미워해요? 종교적인 이념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아무나 그렇게 해요? 성인 군자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가혹하게 살해한 사람들을 우리가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거는 종교적인 이념이에요. 사람이 했잖아요. 죄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따로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하에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야 그 범죄자들이 설 곳이 없는 것이지. 야, 너는 죄 없어.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는 나는 너무나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인의 경지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해도 돼요. 예?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뭐 그 사람이 짓는 게 죄지. 예.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 저는. 자, 050-2323-5549번. 저기 민호님 전화 그냥 빨리 끊어버렸는데 전화가 안 오네요. 오랜만에 해서 전화가 안 오나? 오늘은 오랜만에 해서 전화가 안 오는 건가? 자, 아무튼 첫 소송은 지난주에 있었다. 그리고 다음 소송은 2월 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할 건 없고요. 여보세요? 저기 혹시 머리가 좀 나쁘세요? 자기소개 똑바로 하시고 하세요. 네, 서울에 25살이요. 서울에 25살. 자, 코미네미요? 설탕을 먹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설탕도 규제해야 된다. 아니요. 설탕을 아니요, 설탕을 먹어서 죽는 사람, 그 질병으로 먹는 사람 많다고.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네. 마약하는 사람이 유사히 몇 명이 됩니까? 근데 설탕이 절대적인 숫자가 더 많다고 설탕을 규제한다. 이게 말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 빡대가리야? 지금 저 욕하시는 겁니까? 다 먹잖아 이 세상에. 자, 여보세요. 유학까지 가져오신 분. 자, 저기요.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 가정교육 못 받으셨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지금 42살 먹은 진행자한테 빡대가리야? 그렇게 가르쳐서 명문대 나오셨다면서요. 죄송하고요. 아니 죄송하고가 아니라 아니 미국까지 유학 가서 명문대 다니는 분이 지금 야 이 빡대가리야가 지금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말씀드리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이 아니라 실제 수치잖아요. 마약은 규제를 하고 있고 설탕은 지금 대부분의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탕을 본인 말대로 설탕은 많은 사람들이 규제 없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하기 전에 설탕도 다량을 그 적당한 이상을 먹게 되면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규제를 해야 된다. 설탕도. 엄청 차나 이거 뭐 엄청 몸에 좋은 샐러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적당한 양 이상 먹으면 다 몸에 안 좋아요. 아, 그거 말씀드리고 아까 소금 얘기도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샐러드도 규제하죠. 샐러드도 규제해야지 뭐. 아니, 제가 샐러드를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샐러드도 적당한 자,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샐러드가 중독성이 있나요? 규제하죠 뭐. 자, 코미넴님 미국의 명문 설탕은 중독성이 있어요.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검색해 보세요. 설탕은 중독성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제과점의 빵이 답니다. 외국 빵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 걸 좋아해가지고. 미국 빵이 훨씬 나아요. 뭐 개소리야. 저는 외국 빵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이 다 미국인가요? 먹어봤어요가 아니라 외국 빵도 먹어봤죠. 그러니까 수입된 것도 먹어봤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다 수입돼요. 자, 딴 거 말고 자, 코미넴님 본인이 아까 얘기했죠. 모든 음식이든 과하게 먹으면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 설탕이나 당분이 그 청소년들의 달아나게 위해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코카콜라나 이런 탄산음료나 이런 것들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것도 허위인가요? 그럼 왜 본인 말대로 있는데요? 코카콜라? 아니요 코카콜라 있는데요? 주마다 다르니까요. 코카콜라 있는데 주마다 다르잖아요. 그 치운 그 법안 옛날에 통과돼가지고 말을 바꿔요, 연경.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미국의 주를 다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기사는 일부 주에서 학교에 그런 것들이 영향에 자 코미넴님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못 봤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아 못 그래요? 본인이 못 보면 무조건 없는 건가요? 저는 네네. 기억이 있어서요. 그럼 본인이 보면 무조건 있는 건가요? 본인이 보면 무조건 있는 건가요? 아니 본인이 검색을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기억이 분명히 있으니까. 본인이 검색해서 마음이 받아주셔야죠. 뭘 처먹으면서 싸가지 없이 처먹으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아침 먹고 있어요, 아침. 그러니까 아침을 처먹으면 아침이나 처먹지 싸가지도 없이 명문대 다닌다면서 무슨 저기 뭐야 빡대가리야 욕하지 않나 반말하지 않냐. 예? 저는 분명히 그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요 학교에서 어디냐고, 그 기사가. 그 코카콜라나 이런 자판기를 치운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에 기사 봤어요, 영기 형님. 아까는 안 봤다면서요. 아까는 안 봤다면서요. 저도 그 기사 말고 저도 영기 형님이 아프리카에서 쫓겨났다는 기사 봤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런 기사는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영기 형님. 오늘 그러니까 그 기사는 그 기사는 나중에 찾아서 논쟁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코미넴님 지금 우리가 그 기사 다 찾아보고 그거 다 해보고 그럴 상황은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아니요 저는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 저기 뭐야 과학 비만 때문에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지금 돼가지고 콜라 있다고요, 영기 형님. 뭐가요? 진짜 어이없네 이 친구. 저희 학교는 이 친구?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안 치운 것도 어디 있겠죠. 있을까? 본인은 대학교잖아요. 청소년이에요, 본인이? 본인이 청소년이냐고. 본인이 청소년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린이들의 미국에서 어린이들의 과비만에 대한 대책으로서 학교에서 재미만 추구하다 보니 무슨 도를 죄냐고요? 넘는 행위가 많고 이유 없이 이상한 무슨 죄여서 행동들을 그러냐고요? 하고 이에 비판하면 왜 비판하냐고 재미있는데라는 시청자들 반응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닌데. 안 들리는데? 자 잠깐만요. 트윗에서 자 미국 유학 같지만 싸가지 없는 아이고야. 코미넴과 달리 아이고야. 반지의 제왕님께서 10,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야.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유학 안 보내는 게 나을 거야. 여러분들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새 빠지게 유학 보낸 게 이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수준입니까? 천박하고 추적 논리도 아니고 뭔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봐서 나 기사 갖고 와봐 안 봐서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아니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그 학교를 다녔으면 사회적인 건 나보다 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소아비만이 그 학교에서 소아비만 때문에 그걸 그런 것들을 마련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나보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얘가 유학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태원에서 그냥 심부름이나 시키면 되지. 이런 수준 낮은 애를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외화 낭비를 하고 나는 이 코미넴의 부모를 정말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세청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런 능력도 안 되고 기본 싸가지도 없고 기본 예절도 안 되는 능력도 안 되는 자식을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돈 다 경비해가지고는 아니 사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소아 비만에 대한 논란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자기 대학교 다니는 거 대학교하고 기본적으로 그 저기 뭐야 다른 학교하고 구분도 못하고 그 아이들 다니는 학교랑 구분도 못하고 자 아무튼 코미넴 자 코미넴 누가 먼저인지는 알아서 판단을 할 노릇인 것 같고요. 너같이 유학은 안 보냈잖아. 그래도 유학 돈 낭비할 거도 아니잖아요. 너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같이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돈 봐봐요. 자 기사가 자 여보세요. 자 증거 되겠습니다. 증거 여보세요. 증거 되겠다고요. 자 EU 2006년 5월 12일입니다. EU 미국 어린이 비만 퇴치 합동 작전. 자 2007년 2월 6일 미국 비만 어린이들 위축소 수술 확산. 자 2010년 9월 27일 태권도 미국 비만 어린이 다이어트 위에 이합. 자 그리고 2012년 연구 결과 미국 비만 어린이의 뇌가 일반 어린이에 비해 식품 뭐라고요? 당분을 줄이라는 거 어딨냐고요? 설탕을 줄이라는 거 어딨냐고? 자 뇌 검사 결과 비만 어린이가 식품 광고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을 줄이라는 거 어딨냐고? 설탕을 줄이냐고? 당분도 포함이 돼요. 살찌는데 비만에. 자 2006년 11월 15일 어린이 비만은 인류의 재앙 WHO 경고. 그쵸?
자, 2016년 2월 29일 미국 임산부의 어류 과다 섭취가 어린이 비만 위험 높일 수 있어. 미국의 어류잖아요. 설탕이 비만은 아니잖아요. 과해. 어류잖아요. 설탕이 아니잖아요. 영경님 설탕이었잖아요. 영경 설탕 영양이 자, 설탕이 과도하게 음식에 첨부돼가지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어딨냐고 설탕이란 거한 마리. 자, 경향일수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비만 어린이 청소년 전 세계 1억 2,400만 명. 예, 전 세계 어린이가 뚱뚱해지고 있다. 자, 전 세계 어린이 비만 폭증 3억 3,700만 명 과체중 이상. 보여달라고 설탕 말도 안 돼. 네. 말도 안 돼. 연관 없는 건 말하지 말고 이거 설탕을 보여달라고 설탕을. 아, 설탕에 대해서요. 자, 알겠습니다. 아, 설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7일 전에 기사 나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자, 미국 유학파 들어보세요. 자, 2017년 자, 기사 얘기한다니까요? 기사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자, 코미넴님 기사 지금 말해달라면서 좀 찾았어요. 자, 2017년 11월 22일 기사입니다. 자, 서울신문 기사고요. 설탕 몸에 해로울까 아닐까 50년 전 연구됐지만 미발표된 이유. 50년 전에 이미 과학자들이 당분의 과다 섭취에 대한 유해성을 밝혀냈지만 외부의 연구 지원이 중단돼 발표되지 못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크리스틴 컨즈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 교수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설탕 섭취와 심장병 위험성 증가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1950에서 60년대 과학자들이 국제설탕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1967년 실험을 시작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플로스 바이올로지의 최신호에 실렸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학자들은 설탕이 많이 포함된 생쥐의 혈중 지방 성분 수치가 녹말 성분을 먹인 쥐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ISRF는 실험이 끝난 무렵 돌연 연구 지원을 중단해 결과가 발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ISRF는 설탕 섭취가 쥐의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도 지원했지만 설탕 섭취와 방광암 발병 위험성 사이에 연관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실험 종료를 3개월 남겨두고 지원을 중단했다. 컨즈 교수는 ISRF는 연구는 원래 혈중 지방 성분이 높아질 경우 심장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면서 당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면 학계가 설탕과 심장병 발병의 상관관계에 대해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차원의 현재 학계의 설탕 유해성 유무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60년 동안 설탕 업계가 연구비 지원을 이유로 과학적 증거를 조작한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 들으셨죠? 네, 심장병과의 연관성도 있고 그 다음에 방광암 발병 위험성 사이의 연관성도 있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저 코노회상이요. 코 노예상 오랜만이네요. 예. 요즘 뭐 유실쇼에서 재미를 좀 잃었나봐요. 유신쇼 모토가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뭐라고요?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유신쇼 모토가. 앞으로 후원도 모토가. 자주 하고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힘내세요. 물결표 모임도 갈 여보세요? 수 있음 갈게요. 물결표 뭐야? 자주 봬요. 지금 이 순간 트러블스님과 함께 히릿! 히릿. 네, 트라비스림님, 터졌나 반지의 보네. 제왕님. 저 잘못 본 건 10,000원인데요. 10만 원 아닙니다. 네, 착각을 했습니다. 아유. 네, 10,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네, 미스였고요. 잠깐만. 바꾸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자, 트라비스림, 반지의 제왕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길어가지고 닉네임이 착각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기브앤테이크인데 네. 기부해봤자 뭐 테이크하는 것도 뭐 변변치 않고 그래서 요즘 잘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차단할게요. 차단은 안 하시고 네. 하시고 오늘 제가 얘기할 건 따로 있습니다. 아니 뭐 네? 저기 밥값을 못했다면서요. 차단을 아니, 뭐, 해야지.
아니 좀 보다 보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그렇지. 차단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네. 예, 제가 자, 그런 얘기 하지 유신 말고 제 의견 좀 얘기합시다. 후원해도 값을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차단이죠.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 얘기? 응? 제가 부산 간다고 10만 원 제가 썼는데 부산 가서 뭐 했습니까? 먹쇼 하셨잖아요. 먹쇼 신청하신 거잖아요. 이 부산 기행을 했으니까. 자, 코노회상님 그때 예. 먹쇼 신청하신 거였잖아요. 하면서 먹쇼 네, 신청은 예외입니다. 먹쇼 신청하셨잖아요. 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부산 가야 되니까. 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이 분명히 저 먹쇼 신청하셨습니다. 후원 미션으로. 무슨 부산 미션에 신청도 안 하셨으면서 뭔 그때는 호님이 어쨌든 단독으로 50만 원 하셔가지고 간 건데 뭔 연병 지랄 주둥이로 드리블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아니 있어.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부산 가서 뭐 했어요 근데. 가서 뭐 했어요? 먹쇼 기행도 했고.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고 이거 또 하면은 뭐 그러니까 가서 먹쇼 기행 했잖아요. 도대체 뭘 바라신 거예요? 뭘? 그러니까 뭘 바라셨어요? 얼굴 기행이야. 유시 얼굴 기행. 그 들어보세요. 코너 회장님. 그럼 본인이 네. 뭘 바라셨어요? 무슨 방송을 하기를? 아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방송을 원했냐고 이 방구차 같은 인간아. 이 요강 뚜껑 같은 인간아. 부산이나 좀 보여주고. 부산인데 뭘 보고 싶었냐고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귀때기 같은 인간아. 인터뷰 요청한다며 이 같은 인간아. 인터뷰 요청하는데 후원을 안 했잖아 인간아. 네가 언제 그저 인터뷰 요청하라고 후원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냐고. 인터뷰 요건이 안 되니까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첫날에 이미.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없지. 혼자서 어떻게 인터뷰 요청을 해요? 말 같지도 않은 거. 그럼 내가 그 별창들이 하는 짓으로 화면 보면서 여성들 얼굴 비치고 막 여기저기 신체 부위 붙이길 바라는 거야? 그런 거 바라면 아프리카 TV를 쳐봐 인간아. 제가 얘기 좀 할게. 내가 말하는 인터뷰 요정이랑 별창들이 하는 인터뷰하고는 질이 달라요. 어디 그냥 여성들 얼굴 찍고 몰래 찍고 몰카 그 찍는 것을 국제게임 전시회에서 하라고 지랄이 천박하게. 진정하시고. 진정한 게 아니라 어디 별창 짓거리 하는 거를 국제게임 전시회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별창이 인터뷰랑 무슨 상관인데. 본인이 원하는 게 그거는 이쁜 여성들 얼굴 찍고 몰래 찍고 막 여기 찍고 인터뷰한다고 찍고 여기저기 찍고 그게 범죄지. 그게 방송이야? 말 한마디 못 붙였잖아요. 말 하나 못 붙이는 게 아니라 인터뷰 요정을 진행하려는 요건이 있어요. 최소한 카메라를 잡을 수 있고 지켜준 사람이 있어야 옆에 사람들한테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카메라로 초대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네가 가서 한번 인터뷰해봐. 대화를 좀 하자고. 자, 코너 회장님 그러면 우리 내기합시다. 본인 부천에 와가지고 인터뷰 혼자서 한번 해봐요. 그거 들고 몰래 찍을 수밖에 없어. 혼자 하면 혼자 하면 그 사람을 먼저 비추고 찍을 수밖에 없다고. 아니요, 카메라 비추지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이 거기가 지금 무슨 강남역이나 홍대 수준도 아니야. 사람들은 미어 터져 있는데 광장인데 거기서 어떻게 안 가리고 내 가슴 비치고 있다가 아이고 저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그럼 변태지.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그게 누가 돼요, 그게? 그 국제게임 전시회 가가지고 가족 단위로 다 이렇게 연인 단위로 오는데, 카메라 가슴에 숨기고, 인터뷰 좀 해주세요. 우리 찌질이들이 사람들을 못 보고 방구석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인터뷰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프레스예요, 프레스. 기자 자격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기자의답게 인터뷰를 해야지. 별창들 하듯이 인터뷰하라는 거에 막 찍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방송이랑 기자 일이랑 분리된 거 아니에요? 분리가 돼요 그게? 프레스 마크를 짜고 있는데 그게 분리가 돼요? 분리 안 되는 거죠? 분리 안 되는 건데 절차를 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자 코노 회장님, 코노 회장님 그렇게 책임감 없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해 그 자살 코노 회장님 큰 건수인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큰 건수 같은 소리 개소리 하지 마시고 부산에 내려가게 된 거는 호님이 50만원 후원하셔가지고 방송 빠지는 5일 동안의 후원금을 보존해 주셔가지고 내려가게 된 거고, 내려가서 그 다른 코너나 이런 걸 하는 것은 그날에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모집을 했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거 아닙니까? 그 자원봉사자를 왜 모집했겠습니까? 바로 그 코너 하려고 자원봉사 모집했는데
성남에서 꼭 가겠다. 어디서 가겠다. 어디서 가겠다. 사기만 쳐놓고 아무도 안 왔어요. 혼자서 뭘 하라는 겁니까 거기서. 함께 진행하려고 자원봉사자 스텝을 모집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아무도. 내 탓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만약에 그런 코너를 하려고 하면은 알바생을 쓰겠다. 알바생을 쓰겠다고 얘기했죠. 4시간이면 4시간 알바생을 쓰겠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루 4시간 이틀이면 8만 원이니까 지스타도 구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부산 지역에 알바생을 고용해서 하겠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혼자서는 못해요 거기서는. 내가 강남역이나 홍대역에서 그냥 개인 BJ도 아니고 그 하는 것도 아니고 프레스를 걸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터뷰를 하려면 인터뷰의 절차나 이런 거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최소한 카메라를 잡고 찍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자가 요청을 해서 그 카메라 앞으로 모시고 가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을 해야지 그렇게 막 찍을 수는 없어요. 국제게임전시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천박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방송 보고 싶으면 다른 일반 BJ들이 하는 방송을 보면 됐을 거 아닙니까? 나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첫날에 못한다고 했어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원 스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인터뷰 요정은 상의 끝에 못하기로 했다. 왜? 코우심님은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준다고. 사진 찍어주고 동영상 찍어주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4박 5일 동안 역대 지스타 중에 가장 많은 컨텐츠 투자를 했고요.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예전에 지스타 때 어땠는 줄 알아요? 예전에 부산 지스타 때 언제인 줄 알아요? 무조건 백스코 숙소였어요. 백스코 숙소만 왔다 갔다 했다고 돈이 없어서.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백스코에서 먹쇼기행 했죠. 먹쇼기행을 무려 3회나 했습니다. 찾아가서 맛집에 찾아가서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먹는 건 밥 먹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면 인터뷰 아니면 다 컨텐츠도 아니면 뭐야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에서 먹쇼한 사람 다 쓰레기야? 당신 말대로 하면 내가 먹쇼기행 한다고 먹쇼기행 했잖아요. 아니 먹쇼기행 한 거는 그냥 밥 먹은 거야? 내가 식사를 그렇게 비싼 걸 먹어요? 아니 도대체 먹쇼기행 약속 지킨 거는 그 밥 먹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럼 뭐래? 그럼 지가 뭐 얼마나 후원을 해줬다고 저번에 똑같은 거예요. 지가 먹쇼 본다고 먹쇼 후원으로 미션 시청해놓고는 부산 내려가는데 자기가 투자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부산 또 요구한 거예요 지금? 고소할까요? 뭘 욕을 했어요? 아까 지금 병 뭐라고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술 처먹고 지금 막걸리 처먹고 또 와가지고 여기서 횡설수설하네. 병어의 새끼라고 했어. 병어의 새끼. 응? 병어회 새끼가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 병어회 먹어본 적 없어요 거기 가서. 병어의 새끼. 그러니까 욕을 하셨으니까 경찰서 가시라고. 경찰서 난 부르면 갈 수 있어. 알겠습니다. 본인 죄 인정하셨고요. 그래. 네, 술 처먹고 지금 뭐 어디서 주정을 부리고 자빠서 말도 안 되는 거 수작 부리고 있어. 유진님 기자면 똑바로 하셔. 내 기자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기자하는데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보태준 게 뭐가 있어 기자 생활하는데? 기자 생활하는데 뭐 기자 누가 보태줘서 하는 거야? 그니까요. 보태주사 하는 건데 지가 뭘 제대로 똑바로 하고 지는 뭐가 있다. 술 처먹고 전화해주면서 막걸리 처먹고 궁뎅이 바스만 입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 전화하면서 뭘 지는 잘한다고. 잘하냐 너 거울 한번 봐봐. 거울 한번 봐봐. 웃기나 안 웃기나. 머리도 떡져가지고 입에서 침 제일 들리면서 막걸리 처먹다가 김치찌개 안주 먹다가 이빨에 빨간 고춧가루 묻혀가지고 그냥 손으로 쪽쪽 빼면서 궁뎅이 바스 벅벅 긁으면서 냄새 맡으면서 전화하는 게 네가 지금 정상이야 내가 정상이야.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치니까. 부모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같이 막걸리 처먹고 전화는 안 해요. 부모 얘기하기 전에 본인부터 거울을 보라고 지금. 머리 떡져가지고 막걸리 처먹고 그냥 김치찌개 뱉어놓고 다시 먹고 뱉어먹고 또 먹고. 너는 김치찌개 줄지를 않지? 왜? 먹다가 뱉어놓고 아이고 김치찌개가 이렇게 식었냐? 좋아하시지 않아요? 응? 유진님 아버지 술 좋아하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아. 지금 병원에 계세요. 술 좋아하지 않으시고 본인 그렇게 계속 마시면 저희 아버지처럼 병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유진님 술 처먹고 그냥 해롱이라고 나중에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부천 어미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아이고 제가 술 처먹어가지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사정하고
조부모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은 조부모님이 조부모 얘기할 게 아니라 조야 조. 세대가리. 어제 한 말 오늘 잊어버리고 오늘 한 말 잊어버리고 지금 본인은 조부모 생각할 상황이 아니야. 본인은 그냥 조두야 조두 그냥 코조두. 막걸리 좀 줄이라니까 맨날 술 처먹고 정신도 못 차리고 핑클링이고. 생존에 계세요? 조부모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이나 생각하라고 지금 본인 인생이나. 생존에 계시냐고. 네가 지금 생존을 못하게 생겼어 지금. 부모님한테 너같이 맨날 부모님 막걸리 처먹고 술 처먹고 그냥 다른 얘기하면 본인은 지금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야. 본인은 지금 본인은 지금 정자교육이 안 돼 있어. 정자교육이. 본인은 지금 정자교육, 난자교육이 안 된 상태야. 수정난 교육이 안 된 상태야. 누구 앞에서 가정교육을 얘기해요? 정자교육, 단백질 교육도 안 돼서 지금 정자교육, 난자교육, 지금 수정난 교육, 수정체 교육, 그다음에 단백질 교육,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단백질 때부터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본인은 지금 단백질 때부터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가정 교육을 논할 상황이 아니야. 본인은 지금 단백질 교육을 생각할 때 지금 지방이나 무기질이나 다른 성분들한테 지금 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지금. 단백질 교육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사과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를 할 땐 좀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후원하세요.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송 전화 배틀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 달 오늘 내일밖에 안 남았는데 투입이 7개월 사상 최초로 100을 못 넘고 있습니다. 투입 기준입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대구에 26입니다. 대구에 26이요. 네, 닉네임 있나요? 코난로입니다. 코 누구요? 난로요, 난로 먹는다고. 코 날러요. 잠깐만, 채팅창에 후원제도 없었으면 번듯한 직장 다니며 취미로 방송할 텐데 저 1998년도부터 방송했습니다. PC통신 천리안 때부터요. 확 그냥 난로에다가 그냥 확 고구마를 구워줘 볼라니까. 네, 예, 웃지 마시고요. 의견 말씀하세요. 아예 알트니까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채팅창 의견 말씀하세요. 예. 그때 그 방송에서 식사하라고 그때 전화드린 사람인데. 네. 유신님의 편으로서 이제 안티들에게 좀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저기 마이크 똑바로 대고 얘기하세요. 유신님의 팬으로서 네. 안티들에게 이제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유신님 아까 그 뭐 코미넴님이신가? 아니 그 뭐 코카콜라로 뭐 스탄 가지고 왜 그렇게 상대를 해주시는지 저는 왜 그렇게 상대를 그러니까 본인 의견이나 얘기라고 남 앞가림 하지 마시고 본인 앞가림 하시라고. 본인 의견 얘기라는데 무슨 코미넴 얘기라고 하세요. 아니 왜 그 상대를 해주시냐? 그러니까 상대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니까 본인 의견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네, 근데 그 안티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자면 왜 유신님을 왜 그렇게 못 잡아간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전화 이제. 자, 코날로님. 예. 네, 꺼져. 말이 정리되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채팅창에 싸우시면 강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첫 팝콘 충전이 유심 팝콘 쏘려고 충전했었는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법방 보려고 해놓고는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오겠습니까?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원 제도 없었으면 직장 구했을 거고 방송 좋아하시니까 취미로 하고 이 씨발라 먹을 수박통 18통을 드릴 뿐아. 방송이 장난이야! 취미로 하게! 네가 한번 해봐, 취미로!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예전이면 가능해, 예전이면. 누가 요새 방송을 취미로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하고 자빠졌어. 그냥 근본도 없는 얘기를.
누가 할 일 없이 취미로 방송을 합니까? 시간 들여가지고 이 바쁜 세상에 누구는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널널한 것 같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공장에서 안 팔릴 거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와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라는 성화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MCN이다 뭐다 해가지고 컨텐츠가 미래 먹거리라고 해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뭐 취미로 하라고? 연병호잡 너도 직장 취미로 다녀라.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아니 직장이 장난이에요? 나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직장에서 일 장난 아니게 시켜요. 월급을 공짜로 주나? 야근에 회식에 직장이 장난이야? 밤에 와가지고 팔자 좋게 샤워하고 방송 취미 방송 할 수 있게 해주게? 어떤 직장이 그러대? 어떤 직장이? 여보세요?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전주에 23이요. 닉네임이요? 없어요? 지어준 거? 코 비빔국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내가 지어준 닉네임이냐니까 그냥 의견 말씀하세요.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닉네임 코명확 말씀하세요. 자 위에 있는 제목은 앞전에 브리핑 다 했습니다. 일찍 오시던가 그랬죠. 아까 앞전에 이미 30분 넘게 다 했어요. 방제에 대한 설명은. 자 의견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답변해 줄 테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금 유시님이 말을 못해 이 말갈적 뒷다리 같은 인간이. 뭘 얘기를 해야 명확하게 답변을 하죠. 어려버버해가지고. 부산 지스타 사건 있잖아요. 부산 지스타에 뭔 사건이 있어요. 잘 갔다 왔는데. 아니 말을 못하고 왜 지랄. 초청을 안 하셨어요? 해당 누구를 초청을 해요? 초청이요, 초청. 왜 안 하고 유시님만? 뭔 개소리에 누굴 초청을 해요? MC 목소리. MC 목도를 그럼 그 돈은 누가 대고요? MC 목도를 왜? 네가 되냐? 교통비에다가 왕복 교통비 5만 원 이상에다가 식비까지 하면 15만 원 가까이 드는데 10에서 15만 원 드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대고요? 네가 되지 그랬냐? 예산으로 운영하신 예산이 어디 있어? 먹고 죽을래도 예산이 없어. 예산이 왜 없어요?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 내가 늘 하는 게 뭐예요? 후원한 사람 99.9 간섭질은 99.9 너 같은 인간 짜라자짜. 후원은 안 해요. 0.1%만 후원을 해요. 몇 명 안 돼도 안 해요. 간섭질은 99.9가 해요. 예산이 남아나겠냐? 예산이 남아나겠어? 아까 10,000원 쏟는 거 봤는데요. 10,000원 그러니까 네가 했냐고 10,000원을.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고. 네가 후원했냐고. 그러니까 네가 후원을 하고 네가 참여를 했냐고. 그러니까 0.1%가 후원을 하고 99.9%가 후원을 안 하는데 그걸 누가 감당을 하냐고. 그 사람도 99.9%가 하라는 대로 예산 다 집행해서 해? 돈 빚내 가지고? 제가 제한된 예산에서 제한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아냐고요. 이제 얼마인지는 제가 이제 가늠을 할 수 없겠지만 가늠이 없으면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요. 가늠도 안 되는 거를 무슨 제한된 예산에서 쓰라고 그래요. 후원을 방송을 7시간 하고 후원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들이 다 상관하고 이거 안 했냐 저거 안 했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제 말은 만약에 누가 낼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초청을 하시고 그 현장에서 저기요. 이제 배분을 이제 지스타 4박 5일 동안 후원한 사람이 10손가락으로 손가락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나마 안타까워서 후원이 안 터져가지고 하신 분들이 소수라고. 근데 무슨 내가 먹돌림이나 복돌림 모시고 간다고 해서 후원을 더 했을까요? 네. 지랄하지 마. 그러면은 바보스나 여기 스튜디오 왔을 때 후원을 더 했어야지. 12주년 때 오픈하우스 올 때 같이 방송을 10시간 가까이 했는데 후원 쥐뿔도 안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해당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확 특집이 아니, 그럼 특집 유진님, 때도 그 아니 12주년 특집 때도 안 쏘는데 부산 지스타 갔다고 쏴? 에라 그냥 배틀그라운드 가서 총이나 쏴. 잡채로 그냥 그, 귀싸대기 아니, 날려버리기 전에. 그 12주년 그걸 어디서 진행하셨는데요? 스튜디오에서 하잖아요. 했잖아요. 예. 제가 말한 거는 부산은 야외잖아요. 야외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야외에서 방송해가지고 최근에 후원 받은 적 거의 없어. 예전에는 팬정모 주최했을 때 가끔 그래도 1000개씩 2000개씩 터졌는데 요새는 얄짤 없어요. 안 터져요. 뭘 하든지 야외 방송을 하든지 실내 방송을 하든지 쏘는 분들만 쏴요. 그 물론 후원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줄일 거를 좀 줄이고 줄일 거 다른 곳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더 줄이면 전 죽어요. 굶어서. 여기서 더 줄이면 죽으라고. 그러니까 계속 줄이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냐. 이거 다 정리하고 어디 저기 천막 쳐놓고 비닐하우스 쳐놓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본인 말대로 하면 아니 후원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아니 99.9%에서 후원을 더 할 생각을 안 하고 쉬운 방법을 놔두고 내가 다 줄여가지고 저기 뭐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달라져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얘기하면 내가 후원이 안 들어오면 계속 줄이라면서요. 그러면 밥도 하루 2끼 먹고 있는데 오뚜기만 먹고 있는데 그것도 줄이고 그럼 바보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 줄여가지고 그럼 나 혼자 단칸방에서 뭐 저기 뭐야 판자촌 거기 가가지고 인터넷 겨우 전화선 연결해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본인 말대로 하라면 내 탓이니까 내가 무조건 줄이라면서 여기서 뭘 더 줄이라고. 정해진 예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더 줄일 거 없고 그다음에 뒤에 동물을 팔라고 하시는데 뒤에 동물 팔아봐야 돈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르는 고양이를 팔아라고? 너는 나중에 돈 없으면 집에 가족들도 팔래? 에? 아니 뒤에 있는 무슨 어종들이나 애들이 막 엄청나게 고가의 종도 아니고 아니 고양이 다 나이든 이제 10살 넘은 고양이들을 어디다가 팔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버리라는 얘기죠. 아니 삼복이는 이제 10살 넘어가지고 11살 됐는데 어디다가 팔아요? 누구한테? 다 늙었는데 다 늙은 고양이를 어디다가 팔라고. 아니 새끼 고양이도 분양이 잘 안 되는데 도대체 저 생각이 있이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천박하고 추접스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화 주신 분? 예. 꺼져.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 유지비 많이 안 들어요. 네, 저렇게 뒤에 수조가 제가 3년 동안 외부 일 해가지고 좋은 배경을 위해서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지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예, 최소화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밥값 내라고 안 하니까 뒤에 불도 안 켰네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진짜 없는 것 같아. 뒤에 조명도 안 켜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긴 한가 봐요. 예, 뒤에 조명도 안 켜고 방송을 하고 있었네. 참 내가 몸살이 심하게 걸리긴 걸렸나 봅니다. 자 이제 전화 오래 못 받습니다. 050-2323-5549번을 전화 받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11시부터는 롤 여승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핑계를 왜 대요? 내가 대표인데. 내가 직원이면 핑계 댈 게 있는데 내가 대표인데 누구한테 핑계를 댑니까? 전 김건모가 아니에요.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왜 핑계를 댔느냐? 김건모는 김창원이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댔죠. 나와가지고는 폭망했죠. 나 지금 김창원을 그리워해. 앨범 잘 되고 김창원 프로듀서 잘 됐는데 나오자마자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7시간씩 방송하고 코너하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고 시청하고 후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후원 안 들어오면 접으면 돼요. 예, 뭐 까짓것 20년째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야 유씨는
결코 못 접는다라고 하시는데, 아유, 결코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20년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해서 했는데도 시청자들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줄이거나 접어야죠.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시청자들이 안 알아주던 뭐라 하든 반응이 없으면 저라고 뭐 세월에 장사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큰 소리 쳐도 시청자들이 뭐 안 봐주고 후원 안 해주면은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직업인 뉴스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접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살 길을 찾아야지 방법이 있겠어요? 저는 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반응이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BJ를 포함해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작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정말 돈과 능력과 뭐 내가 열정과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함과 다 바쳐서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그거는 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도 죽으라고 열심히 막 자기 정책 발표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표를 못 얻었어. 그러면 사라지는 거야. 정당도. 얼마나 수많은 정당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다음에 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까? 이미지 선생님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전원일기에 봤어요. 저는 전원일기를 봤으니까 어렸을 때 맨날 나올 때마다 거기서 로마 엄마로 나온 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고 그 얼굴 앓고 있는데 이제 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몸살 나가지고 아픈데 오피스텔에서 그 외롭게 돌아가셨다고. 이제 가족들은 고독사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2주 동안 죽음이 발견 안 됐다면 고독사 맞죠. 그래서 저희 악플러들이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고독사 기사를 딱 적어놓고 저는 걱정하시지 안 해도 될 게 비상벨이 있어요. 저는 최소한 저는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저는 뭐 이미지 선생님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그나마. 자,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성함은 몰랐어요. 성함은 몰랐는데 이제 사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비상벨이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비상을 대비해서 이슈 언제 출소합니까? 구치소에 물어보세요. 구치소에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몸살 기운이 아주 심각해서요. 제가 지금 말할 때도 그때 제가 조짐이 보였잖아요. 이미 주말부터 너무 무리해가지고 지난주에 또 너무 무리했어요. 저 배그 특공대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사실은 딱 늦어도 한 2시 반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막 3시를 넘기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할 것도 있고 방송 끄고 자 네가 한 수천 개 후원하면 생각을 해볼게. 이 시베리아 허스키 뒷다리 같은 인간아. 기여하는 건 하나도 없이 무책임하게 가서 자라 마라. 지가 무슨 내 뭐 학부모야? 내가 미취학 아동이니? 지랄하고 자빠졌어. 능력도 안 되는 게. 자, 아무튼 그렇고 또 시작하네요. 비상벨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알면 어떻게 대주려고요? 보니까 저기 토토업자인 것 같은데 닉네임이. 채팅하지 마라. 몸살 나도 괜찮은 유심처럼 편하게 인생 살고 싶다. 무쏘야, 내가 편하게 안 사는 거면 지옥 가라. 패밀리 상품권을 줄 테니까. 남의 인생은 편해요. 보면 그런 말을 하지 마. 네가 보지 마. 이 십장생아. 그렇잖아요. 유신이 편한 것 같잖아요. 저런 애들 여기다가 하루 앉혀놓으면 오줌 쌌어요! 이지랄을 하고 찔찔 짜고 갈 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방송하는 거를 다 보고 갔지만 어떻게 방송하냐고 해요.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하루 7시간 하루만 유신처럼 방송하라 여기서 일하라고 저게 갖다 붙여놓으면 아마 노동청에 신고할 놈이에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실력도 안 되는 주제에 어디서 깝죽됩니까? 그럴 능력이나 되고 하고 오세요. 최소한 앉아가지고 7시간 동안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할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응? 채팅창 읽거나 뭐 네이버나 이런데 뭐 인방계를 뒤적뒤적 하겠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패턴이 있어요. 솔직히 노래하는 코트 데려다가 여기 앉혀가지고 7시간 방송하라면 할 것 같죠? 그냥 자기 혼자, 그러니까 뭐 다른 게임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약반 이런 거 막 무슨 토크온 이런 거 하지 말고 혼자 앉아서 7시간 동안 주구장창 얘기하라면 노래하는 코트도 짬밥 되니까 할 것 같죠? 못해요. 노래하는 코트라는 BJ도 자기의 그 짜임새가 있는 거예요. 오랜 방송 동안.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벗어나서 그냥 마이크 하나 주고 7시간 동안 방송하라고 하면 국내에서 방송할 사람 얼마 안 됩니다. 할 사람은 있겠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뭐 특히 뭐 근데 개그맨들도 못 하더라고. 옛날 코미디언 했어요. 뭐 김영권 선생님이라든지 뭐 심영래 이번 분들은 밤 무대를 떴으니까 이분들은 밤업소 스탠딩 코미디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요. 왜? 노하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학래 선생님이라 뭐 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옛날 코미디언들은 그 야간 업소나 이런 스탠딩 코미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야한 농담이라든지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유모집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유모집이라든가 이런 거 유모 배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한 세대는 가능합니다. 스탠딩 코미디가. 근데 요즘 개그맨들은 뭐예요? 짜서 하잖아요. 순간 찰나의 아이디어나 막 무슨 뭐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서로 아이디어를 짜서 하다 보니까 혼자 서서 뭐 이렇게 하라고 스탠딩 코미디 하라면 못해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그럼 전화는 여기까지 된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하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롤 연승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3세트 경기 그대로 중계를 하고요. 더하거나 덜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아파서 빠진 거기 때문에 오늘도 몸 상태가 그렇고요. 3세트 경기 진행하고 참여하실 분들은 사용자 게임 GAL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세트 경기는 노벤 경기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도 말하고 나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자, 후원하신 분들 몇 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cleanuc.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그리고 개그맨 최군과 인기 BJ들의 군 우혹을 밝혀나가는 트루스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 그리고 롤 연승전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환전이 중단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환전의 요건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참여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시면 그 포인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환전이 중단됩니다. 뭐 저희도 남는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참여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건데 자, 그래서 지속적인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롤 연습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죠? 그
무슨 직장 생활에서 하루 직장에도 월차 있고 다 있어요. 연차 있고. 저희 형도 직장인이고 저희 작은 형수도 다 직장인입니다. 다들 다 요즘은 다 씁니다. 오히려 안 쓰면 돈으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돈을 안 쓰면 돈으로 줘야 돼요. 회사에서. 그래서 다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 월차, 연차 다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형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다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직장 안 다니니까 저도 직장 다녀봤는데 눈치는 보여요. 눈치는 보이는데 쓸 땐 써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놀러 가는 건 몰라도 직장이 바쁜데 막 일이 밀려 있는데 나 놀러 가요. 그렇게 하긴 힘들겠죠. 그러잖아요. 직장이 막 비상사고 막 뭐 개편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저 하와이 갔다 올게요. 뭐 제주도 이러면 안 되죠. 원래는 가도 되는데 근데 저는 아플 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와봐야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응? 내 말이 틀려요? 어차피 나와봐야 일도 못 하고 막 열나고 막 끙끙 하는데 그걸 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병가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눈치를 보인다고 나는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렵다 뭐 최악의 직장 뭐 이런 데를 예를 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전 당연히 병가는 그걸 못하는 사회가 잘못된 거지. 나는 회사 다닐 때 병가 다 했어요. 아니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해요? 일을 어차피 못할 건데 나와 있어라? 그거는 사악한 거죠. 쓰레기죠. 응? 그거는 직장 그 상사가 그렇게 하라는 상사는 쓰레기입니다. 천벌받아 죽을 인간이죠. 지가 그렇고 지 가족이 그렇다면 안 그럴걸요? 아니 사람이 아파가지고 나와도 일을 못하는데 무조건 나가 있어라? 참, 그건 사악한 악마 같은 인간들이죠. 악마 집단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직장들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직장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정당하다, 그게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우리 사회가 정말 아직도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나 이거 방제 바꿀 때마다 짜증나 죽겠네. 그럼 계정을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야? 아이고야. 북미가 아니라 한국. 이거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연동하라고 해놓고는 계정 실패 뜨는데 짜증나 이거. 짜증난다. 아휴. 연동하라고 지랄이야 지랄. 연동도 안 되는 거를. 방제 바꾸는 것도 이상하게 바꿔놔가지고는 갈수록 불편하게 바뀌네 트위치가. 갈수록 연동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바뀌었나요? 카테고리 아직 안 바뀌었죠? 바뀌었나? 방제가 안 바뀌어. 짜증난다. 유튜브 바뀌었다고요? 나는 안 바뀌어서 나오는데. 짜증나요. 방송하기가 싫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방송하기가 싫어. 복잡하고 짜증나고 뭐가 이렇게 자꾸 편리해져야 되는데 불편해지고 방송하기가 왜 이렇게 불편해져 갈수록. 편리해져야 되는데 바뀌었구만 이제. 자꾸 불편해지고 짜증나게 바뀌고 신경 써야 될 게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서 방송하기가 싫어져요. 싫으면 그만둬라 고민 중입니다. 갈수록 후원도 줄고 참여도도 줄고 간섭지라는 버러지들만 늘고 방송하기 쉽겠어요.
방송을 20년 했던 하루를 했던 다 똑같은 거 싫은 건 싫은 거지. 방송 똑같아요. 20년 차든 몇 년 차든. 프로 정신 얘기하는데 프로 정신도 뭔가 얻는 게 있을 때, 명분이 있을 때 프로 정신이 나오는 거지. 피양새 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는 뭔가 자기도 보람이 있고 해야 방송할 맛이 나는 거지. 방송 오래 했다고 해서 그냥 방송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방송 오래 했다고 해서 방송 다 그냥